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거의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다 현재에서 일어납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면 고통스럽죠. 이 고통은 다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고통의 원인도 항상 현재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은 과거로부터 찾아옵니다.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지금까지 소화기관을 잘 관리하지 못했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과거의 일 때문이죠.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 때 그저 지금의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가 문제일 때도 있지만 과거에 입은 상처가 곪다가 지금 터진 것일 때도 정말 많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건실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편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일도 많고요.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주로 제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 길을 그냥 잘 걸어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그렇듯이 제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 받은 상처까지 평생에 걸쳐서 제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계속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마음의 괴로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듯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각자 자신만의 상처를 품고 계실 겁니다. 그 상처 중에는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상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잘 건강한 습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 병에 걸리듯이 마음의 상처도 내 안에서 그냥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남이 나에게 준 상처죠. 남한테 받은 큰 상처는 정말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과거가 나를 괴롭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설책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철학적인 생각을 소설에 녹여내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 밀란 쿤데라는 농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우리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체코가 배경인 이 소설의 주인공은 루드비크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루드비크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였고요. 좋은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도 수재로서 아주 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코는 공산정권 치하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공산주의 교육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드비크는 공산주의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좀 시큰둥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드비크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방학 때 공산당 교육을 받으러 멀리 간다는 거예요. 루드비크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과 함께 방학 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서로에 대한 마음도 키우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여학생이 멀리 가니까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멀리서 편지 교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지에 그 여학생이 지금 여기서 공산당 교육받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보고 루드비크는 더 열이 받아요. 그래서 편지에 농담조로 공산주의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적습니다. 되게 사소한 농담조의 장난스러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여학생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루드비크는 결국에는 재판을 거쳐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원래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재였는데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그 꼬리표가 붙어서 사회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삶이 힘든 시간으로 빠져들면서 결국에는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서 광물을 캐는 아주 험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돼요. 이런 루드비크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퇴학시키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공산당 간부 학생을 증오하는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복수심을 품고 살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우연히 그 간부 학생에게 복수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드비크는 복수 계획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행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학생을 만나게 돼서 마지막에 하나만 딱 하면은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학생을 마주하니까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 착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산당 이름으로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산당의 잘못을 깨닫고 공산당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루드비크는 엄청난 허망함을 느낍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나는 지금까지 헛된 환상을 쫓고 있었구나.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구나. 물론 여전히 그 사람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그 나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것은 나의 과거의 사건이었구나. 사실 나한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나에게 누가 어떤 상처를 줬든 그 사람은 과거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겠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정확한 모습은 오직 과거에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현재 속으로 자꾸 불러오는 건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꾸만 내 마음속으로 불러내면서 나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악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변화해서 지금은 착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중 어떤 경우든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과거의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한 채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처벌을 내리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품는지는 별개의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와 별개로 나는 과거의 그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그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과거를 떠나서 현재의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물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과 과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이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과거가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그 현재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과거와 다른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과거와 다른 선택들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쌓여서 또 다른 과거가 되어가면서 나의 현재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나갑니다. 과거에 대한 나의 현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의 기억은 과거 사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실질적인 기억은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때 많은 경우는 순수하게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그 사건에 부여해 왔던 언어 표현이 일종의 족쇄처럼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의 아픔을 키웁니다.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을 부여하면서 내가 아팠다는 것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일을 떠올리면 그 일은 언제나 똑같이 아픈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결국 힘든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과거의 사건에 의식적으로 다른 언어 표현을 부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를 깨달음을 얻었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고통스럽다를 견뎌냈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상처가 단번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약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은 시간이 길게 흐르다 보면 점점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약간의 언어 전환을 통해 과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차이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번 그렇게 전환된 생각은 나의 긴 삶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기억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전환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과거는 과거로서 남아있을 뿐 결코 현재를 완전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갑니다. 과거에 대한 나의 의식을 바꾸는 아주 좋은 방법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언어를 통해 과거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의미에 갇히기보다는 색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